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컨덕터라 그러죠. 자, 도체란 뭐냐? 자, 이제 물질을 다루는데 참고로 물질입니다.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체라는 게 있고 부도체라는 게 있어요. 도체는 이제 컨덕터, 부도체는 인슐레이터라 그러죠. 자, 인슐레이터는 문자 그대로 이 모든 이 분자의 이 전하들이 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분자는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에는 양성자라는 양의 전하하고 전자라는 음전하가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구속이 돼 가지고 꼼짝 못 하도록 딱 갇혀 있는 게 부도체고, 도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자유전하가 있는 거예요. 내부에 자유전하가 존재한다. 그래서 도체의 특징은요, 내부에 자유전하가 존재해가지고 이 전하가 이제 Q라는 0이 아닌 Q의 전하들이 이제 여러 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스럽다는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 필드를 걸어주면 이 전하들이 전기장 속에서 힘을 받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전하가 이제 이동하는 거를 이제 전하의 흐름, 전류라 그러죠. 그래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체는 전기장을 걸어주면 이제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걸 도체라 그러고, 그에 반해서 부도체는 모든 전하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하는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분자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핵이라고 불리는 그 양성자가 있는 부분하고 주위에 이제 전자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기본 상식이죠. 이제 원자가 양성자와 전자, 물론 중성자도 있죠. 중성자는 뭐 어차피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자, 근데 그것들이 이제 원자가 모해가 분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모든 전하들이 딱 갇혀가지고 이 외부에서 전기장 걸어주더라도 이게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자유스럽게 돌아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부도체라 그럽니다. 부도체라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부도체도 나름대로 전기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도체 내부에 자유전하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 도체는 이제 고체의 경우에는 이 자유전하가 전자입니다. 그래서 도체가 이제 고체의 경우, 고체로 된 도체, 고체 도체의 경우 이 자유전하는 전자들입니다. 전자는 원자의 그 구조에 보면은 원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플러스 전하들이 있고, 몇 개 있느냐 그건 이제 원자 종류에 따라 다르죠. 외부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죠. 여기 이제 핵이죠. 여기 이제 도는 게 전자고, 핵 안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죠. 참고로 양성자의 전하는 E이고 전자의 전하는 마이너스 E죠. 정확하게 두 개가 캔슬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의 개수하고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가 사실 똑같죠. 근데 이게 이제 물질에 따라서는 이 전자들 중에 일부가 자유스럽게 밖으로 이제 돌아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금속이 이제 도체에 해당되고요. 비금속이 이제 부도체에 해당되는데,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는 도체에 해당되죠. 이제 물 속에 만약에 이제 이온 같은 게 있으면은 이온이 이제 자유전하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물은 고체가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고체의 경우에는 이 자유전하는 전자가 이제 자유전하에 가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지금은 그냥 이제 전하, 이제 이 도체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도체입니다. 이 도체면은 특징은 안에 뭐가 있다? 자유전하가 있다. Q라고 불리는. 이제 물론 구속되어 있는 것도 있죠. 양성자라든지 전자도 고체라 할지라도 이제 금속이라 할지라도 모든 전자가 다 자유스럽진 않아요.
아마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이런 걸 배우죠. 보면은 그 최외곽 전자들 중에 이제 힘이 좀 결속력이 약한 전자는 이제 쉽게 밖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유전하들이 이제 잔뜩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총 전하는 0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구속돼 있는 이제 요거를 캔슬하는 전하가 이제 대부분 구속돼 있죠. 그래서 이 도체가 고체일 경우에는 요 Q는 -E에 해당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요 -E 여기 이제 전자가 대부분 이제 이 자유전하가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뭐 액체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또 자유전하가 될 수 있으니까 액체도 이제 일종의 도체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이온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제 이런 Q가 이제 안에 있는데 만약에 전기장이 외부에서 걸어지는 가해지는 전기장이 없으면은 뭐 그냥 이대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전기장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은요, 전기장을 가합니다. 이렇게 이제 외부라고 적읍시다. 이 도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바깥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요, 요 Q들이 자유전하들이 전기장 속에서 힘 받으면 이게 물리 법칙이죠. 그래서 요 이제 Q가 받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뭐 딴 힘도 있었겠죠. 분자가 뭐 잡아당기는 힘, 여러 가지 힘들에 의해서 막 균형을 잡고 있었는데 엑스트라로 Q 곱하기 E라는 이게 이제 바로 전기장에 의한 힘이죠. 에 의한 힘이 생기게 되죠. 힘이 생기면은 당연히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요 힘이 요인이 돼 가지고 전하 Q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전하의 흐름이라 그러죠. 그래서 전류가 생깁니다. 전류. 그래서 전하의 흐름, 전류죠. 문자 그대로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하가 이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다 중성이었다 그랬죠. 근데 이 전하가 흘러가면은 이 전하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이제 깨집니다. 그래서 전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체가 이렇게 무한히 긴 도선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움직이는 데도 한계가 있죠. 벽에 딱 부닥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자유전하가 벽에 부닥치면은 벽을 뚫고 나가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자유전하의 운동이 이 도체의 내부로 제한된다는 사실. 제한됨. 왜냐? 벽에 도달하면 벽을 뚫고 나갈 힘은 없다는 거죠. 전기장을 아주 세게 걸어주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우리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는 벽에서 딱 정지하게 더 이상 가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조금 이게 짐작을 해보면요. 자, 도체에다가 전기장을 이렇게 가해주게 되면은 도체 내부의 자유전하가 반응을 한다. 자, 그건 아시겠죠? 자유전하가 반응해가지고 전류가 생긴다. 자, 그거까지도 아시겠죠? 근데 전류의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유전하들이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몰리면은 몰린 그 전하 때문에 그 부분에 전하 밀도가 이제 0이 아니죠. 평상시에는 0이라 그랬죠? 자유전하만 있는 게 아니고 구속 전하들이 또 그거를 상쇄시켜 가지고 총 전하는 0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니까 자유전하가 나머지 쪽하고 자유전하가 몰린 쪽하고 분리가 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도체가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지고 나중에 평형 상태가 됐어요. 시간 경과 후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계속 움직일 수는 없어요. 자, 왜 그러냐 하는데 이제 소개하겠는데
한쪽은 어느 쪽이 되느냐 하는 거 전기장과 이제 자유전하의 전하에 따라 이제 변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한쪽은 플러스로 이렇게 또 마이너스, 한쪽은 마이너스, 또 부분적으로 뭐 안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전하 밀도가 생기게 됩니다. 0이 아닌 전하 밀도가 이제 군데군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플러스 전하고 어떤 건 마이너스 전하고 총 전하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하 밀도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눴죠. 기억납니까? 로는 부피 밀도, 부피 전하 밀도, 그 다음에 시그마는 면 전하 밀도, 이렇게 찍읍시다. 그 다음에 람다는 선 전하 밀도죠. 지금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은 도체라 그러면 이미 이제 부피이기 때문에 이제 부피 밀도가 생길 수가 있고 표면에 이제 또 전하 밀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묘하게 부피만 아니고 표면에 이제 다 모이거든요. 이 선 이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밀도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었는데 외부에서 전기장 걸면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 전하는 이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전기장을 이렇게 걸었단 말이죠. 외부에 지금 그림에 해당되는 것 대충 이런 이제 전기장이죠. 그래서 플러스는 이쪽으로 몰리고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는 여기 모이죠. 만약에 고체라면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쪽에 전자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 거꾸로 이제 반대쪽에는 전자가 빠짐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이온이 이제 쫙 모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분리되다가 보면 한없이 될 수 없는 게 요 플러스 전하들, 요 마이너스 전하들이 또 스스로 전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 알잖아요. 플러스에서는 전기장이 나가고 마이너스로는 들어가기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내부에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 이제 빨강색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제 전하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외부에서 전기장을 쏴줘가지고 자유전하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 재배치죠. 재배치에 의한 이제 전기장, 이건 자기네 스스로 만들어내는 전기장이에요. 그리고 요 외부 전기장, 요건 외부 전기장이죠. 외부에서 걸어준 전기장이에요. 요 전기장이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요 내부에서 보면은, 요 내부 입장에서 보면은 내부에, 요 내부죠. 보면은 두 전기장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거 구별 안 되죠. 전기장이면 전기장이지 뭐 자기 동료들이 만드는 전기장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해준 전기장이나 뭐 어차피 구별 없이 그냥 그대로 반응하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나중에 이제 이게 한없이 막 그냥 반응이 일어날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일어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전기장하고 외부 전기장 여기 상쇄가 돼가지고 전기장이 없어지고 이제 전기장이 없으니까 자유전하는 참고로 숫자는 무척 많다고 보면 됩니다. 분자 하나마다 대충 이 최외곽 전자가 한 개 내지 두 개가 생기는데 이 분자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뭐 10에 23승 5다 정도로 많기 때문에 1몰마다 그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자유전은 일단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전기장이 이제 재배치에 의해서 생기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총 전기장이 상쇄됨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반응이 없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평형 상태. 뭐든지 그래요. 어떤 그 충격을 주면은 충격 때문에 이 재배치라든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또 나름대로 이제 평형이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평형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표면 전하 밀도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부피 밀도도 생길 수 있고 뭐 선 밀도는 뭐 생길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체라는 걸 딱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도체에 해당되는데 전기장 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게 상당히 이제 특징이죠. 자,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요 도체의 성질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에 자유전하가 존재한다. 내부에 자유전하가 존재한다. 자, 이 고체의 경우는 이 전자가 여기 해당된다는 건 뭐 상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전기장을 걸어주면 외부에서 외부 전기장에 의하여 이 자유전하가 움직이 가지고 전하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재배치라 해도 좋고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분배가 일어난다는 뭐 기본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나중에 평형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형 상태에서. 자, 평형 상태라는, 정기적으로 평형 상태라는 건 더 이상 이제 이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딱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평형 상태가 되는 이 과정은 상당히 난해하겠죠. 평형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내부의 전기장 0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내부 전기장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닌 그 부분에 자유전하가 있다면 이 자유전하 또 전기장 영향을 받아가지고 움직여야죠. 근데 평형 상태라 그랬지 않습니까? 평형 상태는 문자 그대로 정적인 상태입니다. 정적인 상태인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고, 그냥 막연하게 평형 상태라기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말을 정전기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제 평형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자유전하들이 안에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죠.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는 그 자유전하가 느끼는 전기장은 외부 전기장도 있고, 또 자기네 동료들이 이제 재배치됨으로 해가지고 그 동료들이 한쪽으로 몰리가 생기는 또 전기장이 있겠죠. 다 합친 거예요. 합친 그 총 전기장이 0이 된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외부 전기장하고 자기 이 재배치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이 합쳐가지고 캔슬돼가지고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짐작할 때 이 자유전하들이 재배치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하들이 군데군데 이 평균적인 값이 0이 아니고 이 군데 어떤 데는 플러스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고 이제 이 전하 밀도가 생긴다 그랬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로는 0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 로는 부피 밀도죠. 부피 전하 밀도. 그 내부에서는 0이 된다는 게 이게 이상하다 싶은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방금 내가 재배치가 일어나면 당연히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할 텐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거는 0입니다. 근데 표면 있죠. 표면 시그마 표면 전하 밀도, 면만 쓰면 됩니다. 면은 뭐 당연히 표면을 얘기하죠. 면 전하 밀도는 0이 아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군데 0인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0이 아닐 수 있는 데 대해서 이제 자세한 언급은 또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적어도 부피 전하 밀도는 0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왜 그러냐는 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일단 성질을 제가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 성질, 자유전하 존재한다는 거, 이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세 번째, 로가 0이라는 건 좀 새롭습니다. 자, 그거 이제 곧 알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내부에서 이제 도체를 그리겠습니다. 밑에다가. 이 도체가 있는데, 이제 이게 외부에 전기장을 그려줬다 그랬죠? 그래서 외부 전기장이 있고, 내부에 스스로 만드는 전기장이 있지만은 이제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적
도체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부 전기장, 이 내부는 0이다 그랬죠. 그러고 요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로도 0이다는 거 이제 이미 이제 얘기한 거죠. 요 E가 0이라는 게 이해되는데 로가 0이라는 거는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고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지만 외부에는 전기장이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 조심할 거는 이제 이 표면에 시그마는 0이 아닐 수 있다 그랬죠. 이건 0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냥 0이 아니다. 조금 이거는 어폐가 있는 말인데 어쨌거나 0은 아니라는 모든 부분 다 0은 아니에요. 로는 모든 부분 다 0인데 시그마는 0일 수도 있다 이랬을까요? 자, 기억납니까? 면의 시그마가 0이 아니면 그 면을 통과할 때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기장에 점프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요 면을 중심으로 면 내부에는 전기장이 0이지만 면 바깥에 표면 바로 바뀌죠. 바뀌는 전기장이 살아있을 수 있다. 표면 바로 밖의 전기장은 0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0이 아닐 수 있고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요때 요 표면 바로 밖의 전기장은요. 표면 바로 밖의 전기장. 요 표면 바로 밖 전기장은 요거는 반드시 표면에 수직합니다. 그 표면에 이 면적 벡터 방향하고 똑같죠. 기억납니까? 면이 있으면은 그 면에 이제 자그마한 면적소를 갖다가 자그마하게 그리면 그 면적소의 면적 벡터가 있죠. 그거는 표면의 수직이라 그랬죠. 바로 그 방향,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으니까 반대 방향일 수도 있고요. 이게 그곳에 수직한 성분, 즉 표면 쪽으로의 성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은 요 말을 갖다 달리 하면은 여기 이제 네 번째입니다. 바로 밖에 전기장이 0이 아닐 수 있고 0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벡터 전기장이니까 이제 이 방향이 있죠. 이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이 요 면에 수평한 성분은 없습니다. 수직 성분 방향이 이 수직 성분만 있다. 수평 성분은 없다는 얘기죠. 그 표면에 이 방향으로는 없다는 얘기죠. 표면에 요래 있으면은 요즘에서 전기장은 반드시 뾰족 서야지 이렇게 기우는 수는 없다는 얘기죠. 기운다는 얘기는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수평 성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수직 성분만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의 표면은 요거는 크기에다가 노멀 벡터를 이렇게 여기 노멀 벡터라 해가지고 수직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죠. 햇 쓰면 단위 벡터입니다. 이 크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지만은 방향은 노멀 벡터, 면의 수직한 방향만 있다는 그게 이제 네 번째 성질이에요. 네 번째 성질. 자, 그리고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내가 독립해도 좋고요. 요때 요 E 있죠. 요 E 값. 요 이제 표면에서의 전기장의 크기 E 요거는 표면 바로 밖이죠. 바로 밖. 전기장의 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표면 전기장의 값이라 그럴까요? 요 값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시그마 오브 엡실론 제로하고 똑같아. 요 시그마는 표면 전하 밀도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체의 성질입니다. 도체의 성질. 자, 요거를 뭐 다섯 번째로 별도로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데, 뭐 그냥 총칭적인 양이 있는데 그 구체화 시킨 거니까 뭐 하나로 묶어가지고 네 번째 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유전화가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의 전기장이 0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피 전압 밀도도 0이라는 사실, 그리고 표면으로 가면은 표면 바로 밖에는 전기장이 수직 성분만 있고 그 값은 그 표면 전압 밀도를 엡실론 제로로 나눈 값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부에서 보면은 0인데 외부로 나가면 바로 엡실론 오버 시그마 제로니까, 엡실론 제로니까, 시그마 오버 엡실론 제로니까 이 점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점프가 정확히 여기 이제 그대로 기록되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수평 성분은 없고 오로지 수직 성분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체의 성질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게 이제 하나하나 증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거를, 사실은 이 성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성질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성질 중에 첫 번째는 뭐 정의에 해당되죠. 이건 뭐 증명할 성격이 아니죠. 여기에 이제 이 부분 자유전하가 존재한다는 거, 이거는 뭐 도체의 정의에 해당되는 거니까, 도체란 이런 것이다, 우리가 define, 도체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문구니까 이거는 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성격이고요. 제가 다음 내부 전기장이 0이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평형 상태에서는 정적인, 지금 다 정적인 평형 상태입니다. 요 2, 3, 4는 다 정적인 평형 상태예요. 4도 강조합시다. 이것도 정전기적 평형 상태. 이걸 강조를 합니다. 자, 다시 와서 두 번째 이제 정전기적 평형 상태니까 내부 전기장이 0돼야 된다는 것도, 이것도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1, 2는 당연한 거고, 문제는 이제 로가 왜 0이냐 이제 요거부터입니다. 저 로가 0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E가 요 N 성분만 있으면 요것이 시그마 오버 엡실론 제로하고 똑같다는 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 자, 이렇게 이제 도체가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합시다.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내부가 있단 말이죠. 내부에 만약에 로가 0이 아닌 데가 있다 가정합시다. 요 부분에 요 내부입니다. 자, 여기에 요 로가 만약에 0이 아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 0이 아니다는 얘기는 이 로의 값이 0이 아닌 부분, 그 부분에 해당되는 0이 아니란 얘기는 뭐 양수거나 음수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양수라 가정합시다. 양수 아니면 음수니까. 음수라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가정해요. 예를 들어 양수다. 그럼 로가 양수인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표현합니다. 로가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양수면은 양수도 이제 막 변할 거 아니에요. 로가 뭐 일정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볼륨을 이제 부피를 줘가지고 이 부분에 다 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수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수인 거를 이제 택할 수 있겠죠. 뭐 음수면 음수로 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 부분 요 이제 요 면을 S면이라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인테그럴 다 dA 이고로 요 이제 S면 S 요 이제 로가 양수로 주어지는 영역이죠. S면 내부는 로 값은 양수임. 자, 그런 데가 있다면은 양수인 로가 한 점이라도 존재하면은 이 로 값이 갑자기 퍽 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 주위는 이제 0보다 큰 그런 영역이 있을 것이다. 그 영역을 둘러싸는 면을 S면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S면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요건 뭡니까? 엡실론 제로분의 QS다. 요거는 이제 가우스의 법칙이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다 내부이기 때문에 이 좌변은 0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 도체의, 물론 정전기적인 평형 상태를 그린 거예요. 정전기적인 평형 상태에서는 내부의 전기장 0이니까 요 E 덧 뒤에 해봐야 E가 0이니까 몽땅 0 돼야 되죠. 근데 우변은 어떻습니까? 실은 자리에 QS인데 QS는 인테그럴 로 dv 현가 아닙니까? 요건 부피고요.
요건 전압밀도죠. 부피 전압밀도 곱하기 부피한 걸 갖다가 고 이제 영역 S 내부죠. S 내부. 요렇게 하면은 이 로가 양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변은 양수가 돼야 되죠. 이거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항상 성립돼야 되는 가우스의 법칙이 우리가 로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순간에 모순이 생겨버렸죠. 좌변은 0인데 우변은 양수다. 자, 0과 양수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결과죠. 이거는 모순이죠. 이 모순은 어디서 발생했느냐? 바로 요 쭉 거슬러 가면은 내부의 로이 내부의 한 점이죠. 내부의 한 점에서 로 값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한 요 가정이 틀렸다 이거예요. 요 가정이 틀렸음. 따라서 요 가우스 법칙이 항상 적용되려면은 따라서 로 내부는 내부 쓸 필요 없습니다. 로는 0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 부분은 좀 까다로우니까 시간 관계상 이건 다음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증명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